안녕하세요. 책상과 의자의 선택 기준 컴프프로. 컴프프로는 과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컴프프로 MS 울트라 체어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조목조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이 의자가 만약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공부의 절반은 준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은 우선 높낮이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높낮이 조절 방법은 왜 중요하느냐? 올바르게 앉힐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아이의 발바닥이 지면과 밀착되도록 앉아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의 각도가 90도여야 됩니다. 즉, 좌방석의 높이가 의자의 발바닥과 무릎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무릎이 올라가거나 엉덩이가 올라가면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으니 좌방석의 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울트라 체어는 어떻게 좌방석의 높낮이 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1년에 어떤 경우에는 13cm까지 성장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굉장히 주먹 조절 레버가 지금 위아래,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보면 다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MS 체어는 아주 미세하게 마이크로 스페이스, 미세하게 공간을 맞춰준다라고 해서 MS 체어라는 말이 붙게 됐습니다. 자, 우선 등방석을 동시에 두 개의 주먹 조절 레버를 나사산이 약 1cm 정도 보이도록 풀어줍니다. 나사산이 1cm 정도 되도록 풀어줍니다. 풀은 상태가 되면 이 부분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고 올리고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등방석을 올리면서 좌방석을 올려보면 아주 쉽게 스크래치가 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가상으로 우선 높이를 고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좌방석의 높이가 똑같이 나사산이 약 1cm 정도 보이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경우에 풀어줍니다. 그 다음은 각도에 맞춰서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면 따다닥 하고 걸린 것은 약간 덜 풀었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락 장치가 틈으로 홈에 끼워지면서 락 장치도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락이 되어 있냐면 전부를 다 풀러보면 이렇게 생긴 주먹 조절, 여기 보면 손으로 당기면 이 철심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넣고 저희가 손을 놓으면 이 안으로 핀이 고정이 되면서 락 장치가 걸려서 업앤다운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조절을 할 때는 다시 넣고 그 다음은 내 높이에 맞춰서 좌방석을 살짝 들어주죠. 그 다음은 여기에 눈금이 써 있어요. 10, 12, 14, 16, 18. 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장을 절대적인 키는 아니지만 우리 성장을 감안했을 때 우리 아이가 만 10세다라고 하면 10 눈금에 놓고 우선 높이 조절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좌방석을 고정을 하면 다시 꽉 조여줍니다. 여기에 주먹 조절 레버에 보면 루슨, 그 다음에 패스 타이트하고 루슨하게, 자, 꽉 조일 거냐 아니면 풀어줄 거냐라고 하는 조절 레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꽉 조여줍니다. 나사산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올리고 내려갈 때 높낮이가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되고 나서 등방석의 높이는 여기가 눈금이 10이면 여기도 그러면 10으로 올라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여기에 손 한 바닥 하나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레버를 다시 1cm 정도 풀고 낮춰줍니다. 낮춰줄 때 손 하나를 갖다 대고 그 다음은 베이스 고정하고 다시 상부를 고정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깊이 조절 방법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깊이 조절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5단계로 깊이가 조절된다. 그러면 의자에 앉았을 때 아이의 종아리 끝이 여기에서 살짝 손가락 하나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깊이로 짧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게 되면 아이들이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걸터앉게 돼요. 그래서 깊이 있게 해줘라. 그리고 이 의자 특성상 이렇게 중심축이 뒤로 약 10.5도 정도 누워 있어요. 이게 가장 올바른 척추의 각도를 저희가 고민해서 이 부분은 10.5도를 뒤쪽으로 기울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바른 지면에 무릎은 90도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90도가 아니라 10.5도를 기대서 등받이로 몸을 분산해야만 허리에 오는 무게가 등받이로 30% 정도 경감이 돼요. 등받이 쪽으로 부담이 되면서. 그래서 허리가 장시간 동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울트라 체어의 큰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은 텐션 조절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텐션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미세한 거, 이것은 보조. 보조로 해서 텐션을 조절할 수 있다. 보여지죠? 자, 이것을 텐션 조절 레버를 고정한다.
꽉 조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조적으로 텐션 조절하는 방법은 이 부분으로 얘를 풀러서 나사를 풀고 위로 올린 다음에 감싸듯이 감싸서 앞으로 밀고 당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고정하면 픽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방석의 쿠션 분리 방법인데요. 자, 이거 쓰다 보니까 이거 때가 타면 어떡하지? 엄마들 걱정이 매일 많아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좌방석 쿠션만 따로 분리돼요. 짜자잔, 이렇게 분리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되고 얘는 이렇게 네 개로 여기서 구멍에서 올라와서 딱 하면 얘네들이 조여지게끔 안에가 탈부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탈부착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세탁기에 놓고 돌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하이타이하고 얇게 해서 융으로 문대듯이 문댑니다. 문대서 거품을 내고 마른 걸레를 깨끗이 닦고 드라이로 깨끗이 말려주면, 저온에서 말려주면 다시 깨끗한 의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결합할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분리된 상태에서 깊이 조절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깊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드리는 의자 흔치 않죠. 자, 그 다음에 결합하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의자를 전체를 뒤집을 거예요. 의자를 뒤집고 얘를 낍니다. 끼우는데 저희가 육각 렌치를 조립하고 나면 드리고 와요. 그것으로 돌려주면 결합이 끝납니다. 결합도 매우 쉽고 깔끔하게 끝납니다. 뒤집어 보셔도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곳을 조여주면 조립이 완성됩니다. 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이제는 바퀴의 락 장치에 대한 조절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울트라 체어에서는 바퀴를 특별한 것을 씁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면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의자가 화면에 보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있어요. 줌 좀 잡아주실까요? 자,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스토퍼예요. 여기에 스토퍼고 이것은 굴러가는 바퀴예요. 굴러가는 바퀴고 우레탄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연질로 되어 있어서 바닥의 스크래치와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무게가 좀 실려면 보여드릴게요. 결합할 때는 이렇게 끼면 되고 힘이 가게 되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힘이 가게 되면 보이나요? 움직이는 거? 자, 의자의 한쪽에 약 15kg 정도의 힘이 오면 15kg 정도의 힘이 오면 이것이 바닥에 닿게 되면서 바닥에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자세로 앉아야 될 책상과 의자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바퀴에 앉았을 때 자동으로 락 장치 기능이 돼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면 바퀴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락과 언락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기 바퀴를 잘 살펴보면 동그라미와 네모칸이 돼 있어요. 네모는 블럭. 이것은 프리하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럭으로 얘를 돌려보면, 자, 보이나요? 블럭으로 돌리고 눌러보면 아무리 어떤 무게가 실려도 락 장치가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제가 권장드리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접어들면 락 장치를 사용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프리락으로 바꿔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의자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락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가 앉았을 때 강하게 지지해줘야 의자 앞부분에 걸터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장시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블럭, 자, 프리,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블럭. 그래야 어떤 무게도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자가 어떤 무게까지 견딜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의자는 제가 개발하는 데만 2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개발 비용도 약 10억 원 이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들이 저희 의자에 약 270kg 정도 무게를 버티게 합니다. 순간적인 무게가 270kg까지 버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발로 되어 있어요. 오발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무게 분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가 와도 견뎌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무게는 실질적으로는 100kg까지입니다. 100kg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두 나사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의자의 베이스와 중심축을 연결해 주는 고정 나사인데 이 의자 두 개가 헐거워지게 되면 의자 정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조립하고 나면 의자에 육각 렌치를 드리고 옵니다.
의자에 들어있어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려주면 꽉 잠기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자에 풀림이 있는지 소비자가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를 사용하다가 바퀴에 데미지가 많거나 또 부러지거나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의자 바퀴만 추가로 구매해서 탈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프프로에는 여러 가지 바퀴 형태가 있어요. 위에서 손으로 잠가주는 바퀴 방법이 있고 지금같이 블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자동으로 오토락으로 앉으면 브레이크가 잠기는 방식.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높낮이 조절 방법 배웠고요. 두 번째 깊이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세 번째 텐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좌방석의 쿠션 분리 방법은 요거 4개만 풀어주면 쉽게 세탁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다섯 번째 바퀴의 락 장치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 락과 프리락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좌방석의 높이 조절과 등방석의 높이 조절 방법 서두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자를 의자답게 사용하는 방법, 올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빗잔 의자를 사놓고 여기다 짐을 올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매일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정확히 맞게 앉게끔 사용하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의자에 앉는 습관을 길들이려면 부모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의자에 앉는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야 하고 올바른 의자를 사주셔야 됩니다. 이 의자는 만 7세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5세인데 이 의자를 사주면 최소 높이가 너무 높아서 처음에 앉았을 때 아이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639라는 의자를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은 639라는 의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의자는 24cm까지 내려가고 이 의자는 31cm까지 내려갑니다. 시중에 있는 의자들은 45cm까지 내려가요. 의자가 1cm만 발이 떠도 안 됩니다. 정확한 자세로 앉아야 아이들이 발의 중심을 잡고 올바른 자세로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의자에 보면 양쪽에 전부 다 팔걸이가 없어요. 팔걸이가 있게 되면 이 좌방석의 사이즈는 넓은데 팔걸이 쪽으로 몸이 기대게 되면서 한쪽으로 몸이 치우치게 돼서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의자들은 팔걸이가 없는 것을 사야 되고 발은 지면의 넓은 곳에 땅에 대어야 돼요. 발받침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발받침에 놓고 아이가 몇 시간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1시간에 약 52회 정도 아이들이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컴프프로 의자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컴프프로의 울트라 체어 의자를 하나 장만을 했다 하면 야,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을 거고 원하는 직업도 얻을 수 있을 거고 원하는 성적도 낼 수 있을 겁니다. 꼭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8시간부터 14시간 이상은 의자에 신세를 집니다. 오늘 하나 제대로 된 의자, 우리 집에 컴프프로 울트라 체어를 들여놓기 바랍니다. 울트라 체어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제품이고요. 또 오랫동안 앉아도 편안할 수밖에 없는 좌방석의 넓은 사이즈를 가져가서 중고생에게도 수험생에게도 성인에게도 딱 맞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의자 선택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컴프프로에서 울트라 의자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설명을 참조하시고 올바른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